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공수처 관련해서 기사가 나온 게 있길래 한국일보죠. 한국일보 사회면에 최동순 기자가 법조 출입 기자 같은데 오늘 게시한 기사가 좀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그거 좀 따져보려고 그래요. 기사 제목이 판검사 잡으려 출범한 공수처 3년 만에 콩가루 집안 된 이유 위기의 공수처 이렇게 해놨는데 콩가루인지 뭐 꿀가루인지 뭔지는 그거 뭐 따져보기로 하고 봅시다. 내용이 뭐냐면 요지를 적어놨죠. 기사 위에다가 스스로 해친 공정성이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봐야 되는데 편향적으로 수사를 했다는 그런 기사를 적은 거죠. 출범 후 1년 동안 수사한 사건 40%가 윤석열 관련된 거래요. 그다음에 문정부의 검찰 황태자 이성윤엔 특혜 소환 혜택을 줬고, 그다음에 능력 탓하기 전에 공정 객관성부터 필요하다고 지적을 받고 있다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 틀린 말이죠. 보기에 따라서는 보기에 따라서는 대부분 거짓말이죠. 최동순 기자는 본인이 뭐 법조 출입을 하면서 내가 이 분야 전문가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본인 생각이고 대부분 거짓말이지. 저것도 따지다 보면 따져봅시다. 우리 최동준 기자가 적어놓은 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기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법조 출입 기자나 이런 거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최동준이가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자기 스스로 편향적인 사고라든가 아주 미약한 인지력을 가지고 기자 생활하는 건 아닌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구든지 간에. 저도 매일 뭐 반성하고 매일 따져보고 내가 뭐 잘못된 게 있지 않나 매일 따져봅니다. 좋든 싫든 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얽혀 있으니까 봅시다. 저도 앞서서 이제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출범 후 1년간 수사한 사건 40%가 윤석열 관련이라 그러는데 저 40%라는 그 비율 저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응? 비율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저 비율의 근거가 뭐냐고. 지멋대로 한 거예요 그냥. 수사한 사건 40%라고 저 퍼센테이지 비율 저 율을 산출한 근거가 뭐냐고 도대체. 누가 무슨 근거로. 저거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일반 사람들 보면은 그냥 이런 거 고민을 안 해요. 고민할 필요도 없지 뭐. 지랑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바보 천치. 상관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매일 길거리에서 쓰레기나 주워 먹고 다니고 그러는데 뭐. 내가 일반 사람들을 너무 폄하하는 건가요?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크리스마스 날이라는데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 배가 고파. 돈이 없어. 내 말이 맞는 얘기지 뭐. 자영업자들 몇백만 명을 죽였잖아요.
자영업자뿐이야. 기업하는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다 죽이니까 거기 일하는 사람들 다 죽고 둘러둘러 다 죽는 거지. 숨 마시고 있는 거지 뭐. 오죽하면 1년에 10,000명씩 자살을 해. 예. 봅시다. 이 40%가 윤석열 관련이라는 건 좀 편향적인 시각이죠. 왜 그러냐면 3년 전에 공수처가 생길 때 어땠습니까? 처음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그것도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착수하는 사건이 몇 건 되지도 않잖아요. 응? 아니 그러면 2건 접수 받아가지고 내지는 2건을 인지수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건이 윤석열 거면 50%야? 그런 말도 안 되는 통계를 어디 그렇게 막 내지르고 합니까? 그리고 당시에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이었고 또 검찰총장 그만두고 난 다음에도 걔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지금도 문제가 많다는 거고. 그리고 공수처 자체가 검사나 판사나 경무관 이상, 그 다음에 무슨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고위공직자들, 이런 사람들을 여기 있잖아요. 이게 공수처법 좌측에 이렇게 띄워놨잖아요. 이것도 미리 봐두셔야 돼요. 이 기자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기자가 왜 거짓말합니까? 쓸데없이.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국무총리 비서실 소속 공무원, 응? 그다음에 뭐 선관위, 정무직 공무원, 응? 뭐 3급 이상,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가정보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네, 쭉쭉쭉 하다 보면 이제 장성급 장교, 별, 달, 단놈들은 이제 조사할 수 있다. 금감원 원장, 부원장, 감사,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 공정위죠. 공정위, 금융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기타 등등. 심지어 뭐 국회 도서관의 정부직 공무원도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쪽으로도 마찬가지. 이게 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그러니까 이제 째매난 데 같은 데는 못하는 거죠. 그죠? 광역시, 특별시, 도의 도지사,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그러면 오세훈이만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장만 가능한 거니까. 아시겠죠? 광역시 그러면 뭐 광주광역시 그러면은 광주광역시장만, 도지사, 그죠? 경기도 그럼 도지사만 이렇게 조사할 수 있죠. 봅시다. 이렇게 됐고. 근데 이제 근데 40%가 윤석열 관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약타는 거죠. 본인이 보기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이제, 눈을 잘 뜨고 봐야지. 눈이 가죽이 모자라서 찢어놓은 것도 아니고, 잘 봐야지. 그거를 그렇게 편향적으로 하면 돼요. 윤석열 관련? 아니, 그렇게 따지면 100%다 문재인이 관련이다, 야. 그잖아요. 대통령하고 관련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렇잖아요.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행정부 수반이면서 국군 통수권자이고, 그렇죠? 아니 뭐 대통령이 뭐 손 안 대는 데가 어디 있어? 어? 관련이라는 이런 단어를 집어넣어 버리면. 근데 그 떡열이가 검찰총장을 했었으니까 제가 그잖아요. 그럼 검사 관련해 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 다 뭐 윤석열이 관련이지. 그 밑에 이제 이성윤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했었죠. 특혜 소환 혜택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공수처장 김진욱이가 넋 빠진 놈이죠. 판사 출신인데 쓰레기죠. 할렐루야인가 보던데.
제 유튜브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유튜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뭐 저건 절대로 들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왜? 이 할렐루야들은 일단 안 들을 거 아니에요. 뭐 할렐루야라고? 주님을 부인하는 거야?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고 나는 주를 아주 싫어해요. 그럼 아니 아기 예수는 중요치 않아. 사람이 중요하지 그까진 중요치 않아. 뭐 성모 마리아, 아니 성모 마리아 중요하지 않아. 그건 어? 뭐 우리 엄마 아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중요하지. 마리아가 성모든 지랄이든 그건 니들 사정이고 난 그거 중요치 않아. 그러니까 일단 할렐루야가 빠지면은 많이 빠지죠. 그래도 그죠? 할렐루야를 이신 분들은 못 들을 거 아니에요.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나고 본인이 할렐루야인데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스계에 있는 분들도 듣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냐. 네. 스라고 하니까 스님도 아니고 스가 뭐야 스가. 이 목탕 장반들이 목탕 할렐루야하고는 또 틀리구나. 할렐루야는 누구나든지 다 이렇게 하는 건데 할렐루야 믿는 분들이 할렐루야 하는 분들이. 근데 스계에 계신 분들, 이 스 분들은 뭐 말을 함부로 한다. 또 우리 뭐 스님들이라든가 부처님이라든가 뭐 이런 이 불교계를 너무 폄하한다. 뭐 모욕한다. 뭐 이래가지고 또 싫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문어대가리라 그러고 뭐 스계라 그러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이거. 지들이 문어대가리를 하든 뭐 구두약으로 광을 내고 다니든 그건 나는 상관없고 내가 뭐 그런 거 신경 써가지고 할 얘기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빠져. 그럼 지금 대한민국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종교인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주말이라든가 특정 날짜만 되면 미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한국에. 그죠? 그래서 뭐 부처님 오신 날, 아니 부처님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 오는 날이 중요하지. 아버지가 월급 타서 들어오는 게 중요하지. 부처님이 뭐가 중요해?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뭐 지혜비한테는 어? 제대로 하지도 않고 지혜비한테는 제대로 따뜻한 밥 한 끼 이렇게 모시지도 못하는 새끼들이 무슨 부처님이 왔다고 연등을 달고 지랄을 하고 아니 지서방한테는 그 지랄을 하는 것들이 부처님 왔다 그러면 그 본 적도 없는 부처님 뭘 꽃을 달고 뭐 과일에 뭐 산에 진미 고기 빼고 이거 해가지고 또 절에 가서 또 지랄들 하고 뭐 그렇게 사는 건데 또 뭐 절에 또 누가 중이 또 죽었다 스가 죽었다 막 그러면 또 아니 지 마누라가 중요하지. 거기 가가지고 또 뭐 다비식을 보러 간다고 또 가서 또 몇십만 명 또 몇만 명 뭐 모으고 해가지고 또 난리를 하고 뭐 에휴 참. 그런데 어찌 됐든지 간에 스계에 계신 분들, 스 쪽에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숫자가 가장 많다. 우리 할렐루야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숫자가 더 많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스계에 마음을 두고 계신 대한민국 국민들 숫자가 좀 많다. 할렐루야는 시내로 나와서 설치는 거고 스계에 있는 분들은 산에서 설치는 거고 꼭 산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산에서 설치는 거고 그래서 그 쪽발이 말로 나와바리가 좀 다른 것 뿐이지. 그래서 이제 많이 눈에 띄죠 스계는. 그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딱 내려다 보면 높은 산 갈 필요 없어요. 이렇게 낮은 산 이렇게 동네 조그맣게 이렇게 낮은 산에 올라서 딱 보면 그냥 빨간 불이 그냥
십자가가 허벌나게 많아요. 이게 뭐겠습니까? 그걸 다 매개 살리고 있는 거죠. 이 불쌍한 백성들이 그 십자가 달고 사기치는 애들 또 매개 살리고, 거기 가서 또 거짓말 하는 거죠. 또 걔네들이 가서 또 사기치고, 또 사기치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가 많아 보이는 것 뿐이지. 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절은 일단 규모가 있고, 그리고 절은 일단, 산에 올라가면 안 되지. 예, 그냥 시내에서 저 멀리 보면 밤에 뭐가 이렇게 불이 좀 보일락 말락 하고 그러면 그런 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저건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 저쪽 다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종교계에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슬람이라든가 또 한국에 와 있는 뭐 한국인들이라고 이슬람 교라든가 이슬람이라든가 이런 거 뭐 믿지 말라는 건 없잖아요, 그죠? 아니 알라를 믿지 말라는 알라, 좀 알라 이게 뭐 그런 거 믿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종교 자유가 있다면서 한국에.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유대교. 우리 할렐루야 분들이 뭘 잘 모르는 것 같던데, 유대교하고 이 기독교라든가 뭐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종교죠. 유대교는 토속신앙이에요, 그냥. 거의 토속신앙이고, 정말 나쁜 놈들이죠. 그냥 유대인들끼리 지들끼리 모여가지고서, 그냥 동네 반상회 하는 겁니다, 유대교는. 유대인들이 나한테 지랄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유대인들, 그 눈치를 봐가지고,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유대인은 좀 2만 명인가 죽였다 그러죠? 가자 지구에 가서 2만 명인가 죽였다고. 인간 백정 새끼들이죠. 유대인들에서 뭐, 히틀러가 안타깝게 먼저 갔는데, 아니, 몇 개월이나 됐다고 2만 명을 죽여? 그 사람들이 다 하마스야? 그렇잖아요. 하마스도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하마스 대원들 중에서 지 가족들 한 사람이라도 죽지 않은 사람 없어요. 응? 그럼 내 가족 죽였으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가족을 죽였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돼? 그 짐승이지, 그거는. 가만히 있으면. 또 살아서 뭐해?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그러는데, 아유, 뭐 예수가 마리아가 뭐 하나님하고 둘이 뭐 서로 이렇게 관계를 해서 예수를 낳았는지, 예수가 또 관계를 해가지고 뭐 암탉을 낳는지 수탉을 낳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본인들 사정이고, 그렇잖아요.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데 지금까지. 정말 나쁜 새끼들이에요. 그거 히틀러한테 한번 잡자기 한번 당하고 난 다음에 그거 지금 뭐 100년 동안 팔아먹고 앉아있죠.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히틀러도 안 했던 짓을 해요. 히틀러도 안 했던 짓을 해. 나쁜 놈의 새끼들이지. 그러니까 그거 빠지고, 그쪽 거 빠지고, 자건 종교고 믿는다는 사람들은 다 빠지는 거야, 이제. 그러면은 이제 확 줄잖아요, 그죠? 제 유튜브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확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걸 봤을 때는 뭐냐면, 한국에는, 잡쓰레기들이 많죠. 해충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맨날 트위터만 하잖아요. 이렇게 트위터,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매일 거짓말만 하고, 패거리질하고, 돌아다니면서 매일 술 처먹고, 그죠? 똥 싸고, 술 처먹고, 이러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패거리에 속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아우, 패거리라 그러면 저는, 그 짓을 내가 평생 안 하다가, 진짜 몇 명하고 한 건데, 패거리들도 아니지 뭐. 그 진짜 안 되는 거고. 인생 조지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은 그렇게 함부로 무리를 짓지 않아요. 뭐 직업이나
직업적으로 아니 뭐 회사 업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무리를 짓는 거 외에는 그렇게 무슨 무리지어서 돌아다니는 거는 깡패 새끼들밖에 없어요. 양아치나 깡패 새끼들.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멀쩡하거나 훌륭하게 뛰어나거나 뭐 양심이 있거나 어떤 지적인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떻게 무리를 짓습니까? 1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그렇잖아요.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법원에도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데 판사라 그래가지고 뭐 무리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하는 것 뿐이지. 거기에는 이제 뭐 멀쩡한 판사도 있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도 있지만 당연히 쓰레기도 있어요. 그래서 판사들끼리 서로 무슨 모임을 한다 그러면 난 그거 보면 웃겨요. 그것도 코미디지. 아니 판사들이 모임하면은 거기 쓰레기도 있고 양아치도 있고 서로 다 알면서 뭘 그 모여가지고서 막 그러나. 됐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있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빠지는 거지 이제 이렇게 질을 하니까 뭐 여당 지금 현 여당이 뭐 국당 뭐 만세 이런 애들 뭐 떡열이 만세 이런 애들 다 빠지는 거고 그다음에 문재인 뭐 똥이라도 받아먹을 사람들은 나를 죽이겠다고 지랄하다가 지들이 죽고 있는 거고 그잖아요. 뭐 중도 그러다 보니까 근데 중도 막 이러잖아요. 중도가 어디 있어? 중도는 무슨 섬이야 그 섬은? 답답한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 유튜브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에? 근데 그거 제 유튜브를 절대로 들으면 안 되고, 여기 이거를, 뭐, 제끼고, 뭐, 벽돌을 던지고, 어쩌고, 그런 얘기들을 하던데, 트위터에, 해충들 보니까, 아유, 내가 다 보고 있는데, 저는 트위터 안 합니다. 가끔 가다 보는 거고, 응? 본의 아니게 그렇게 보는데, 재밌더라고요. 들을 수 있는 능력이나 들을 기회도 없는 사람들이 내가 떠드는 거를 들을까봐 절대로 그건 하지 말라 그러고, 들으면 안 된다 그러고, 뭐 귀가 썩는다는 둥. 야, 내가 유튜브에서 그거 들어가지고 귀 썩은 사람이 좀 나와봐. 누구야, 귀 썩은 사람이 도대체? 어?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야, 지금? 예수보다, 하나님보다 더 능력자네. 어? 말을 이렇게, 이 방송으로 이렇게 유튜브 전파로 떠들어가지고서 사람 귀를 썩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미국 대통령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이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자, 갑시다. 말이 되는 소리들을 해야지. 듣고 말고 들을 능력도 없는 것들이. 봅시다. 그래서 이 40%가 윤석열 관련이라는 거는 좀 편향적인 거죠. 출범 후 1년간 이래잖아요. 그죠? 출범하고 나서 1년 동안 그 인지나 접수해서 하겠다고 했던 사건이 몇 개나 돼. 몇 개 되지도 않는데 40%가 윤석열도 아니고 윤석열 관련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공수처가 검사 잡으려고 만든 건데 당연히 현직 검찰총장이었거나 직전 검찰총장 관련된 사건들이 생기는 거지. 그건 뭐 이성윤 특혜는 그거죠. 김진욱 그 공수처장 판사 출신인데 그 얘기하다가 이제 옆으로 좀 샜는데 판사 출신인데 이 사람이 할렐루야예요. 김진욱이가. 그래서 매일 무슨 뭐 성경 구절 같은 거 얘기하고 십자군이냐고 공수처가. 응? 십자군이 성공했어요? 그 십자군 이게 동네 불량배들이잖아요. 십자군이. 유럽의 동네 불량배들 모여가지고 저 중동으로 저쪽으로 아프리카 쪽 저쪽 뭐 예루살렘 간다 그래놓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여기저기 있는 대로 다 돌아다니면서 그 일부러 그런 거잖아 그거. 무슨 예루살렘을 수복하기 위해서 십자군을 모아서 거기 십자군이라는 군대에서 십자군은 한 명도 없어. 전부 다 양아치들인 거예요.
가서 뭐 여자들 강간하고 애들 강제로 끌어다가 노예로 쓰고 가서 뭐 저 돈이나 뜯어오고 남의 땅 들어가 남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서 불태우고 그 사람들 또 노예로 해가지고 집주해라 그래서 지들이 거기 들어가 살고 어 완전 생양아치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십자군의 십자 그 할렐루야들이 어디 있어? 어? 할렐루야를 표방한 사기꾼들이지 그게. 에? 공수처장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김준희부터. 질질 짜고 앉아있질 않나.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조사를 하나. 나처럼 독해야지. 울 거면 공수처장을 어떻게 하냐고. 사형을 구형해야 될 수도 있는데. 윤석열 사형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에서 사형을 구형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 고위공직자들 중에서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잖아요. 응? 장모 판사를 무기징역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구형을 할 수도 있잖아. 판사가 수사 대상이잖아. 본인들이 그러잖아요. 그쵸? 그 우선권도 있잖아요. 수사에. 도리어 이 공수처 때문에 판검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고위공직자들이 녹아난 거예요. 왜? 검사들은 수사를 안 하죠. 우선권이 없단 말이야. 공수처에서는 능력이 없고 할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면책을 해준 거예요. 민주당에서 이 짓을 해놓은 겁니다. 민주당하고 문재인이 하는 짓이 다 그렇지. 그러니까 떡열이라는 동네 바보가 돌아다니면서 왕 행세를 하고 다니는데 이걸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똑똑하고 강력한 사람이 없으니까 동네 바보 저거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저 누가 막아. 그러니까 떡열이의 똥개를 자처하고 있는 한동훈이라는 애를 데려다가 뭐 비대위원장을 하고 어쩌고. 이게 완전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데 그건 다음 요걸 끝내고 나서 다음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굴러가겠냐고요. 그리고 김준일이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 나와요. 초기에 13명이면 충분하다고. 그러면서 뭐 성경 얘기하면서 성경에서도 뭐 13명이 뭘 했다는 둥. 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을 저런 거는 폐쇄병동에다 갖다가 넣어놓고 치료를 해가지고서 좀 정신질환을 완치를 한 다음에 밖으로 내보내야지. 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지. 지가 이순신이야. 무슨 뭐 13명이면 충분하다고 어쩌고 떠들고. 나중에는 뭐 검사 숫자가 부족해서 못하는 거라고 이딴 소리를 하고 앉아있고. 능력 있고 정상적이고 능력 있고 하려고만 하면은 검사 한 명에 수사관 3명만 있어도 웬만한 거 잡으려면 잡아요. 왜 못 잡아? 검사가 한 명이 있으면 어때? 사건을 많이 못하는 것 뿐이지. 그렇잖아요. 한 건이라도 제대로 한 거 있어? 없잖아. 할렐루야들이 그렇지 뭐. 에휴, 답답하다. 문재인이가 정말 나쁜 놈이죠, 저거. 생각을 해보세요. 김진욱이가 저런 놈이라는 걸 몰랐겠냐고요. 저걸 갖다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책 보고 거기에서 무슨 예수님의 12제자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앉아있고. 진짜 저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성윤이가 지검장 아닙니까? 중앙지검장이니까 이성윤이를 오라 그러는데 출석하세요. 걸어서 오든가 뛰어서 오든가 알아서 출석해서 오세요. 이게 아니고 나름대로 지가 법관 판사 생활을 하면서 예법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가 그렇게 망상을 가지고서 피의자인데 지차를 준 거잖아요. 근데 그 지차도 관용차야. 정말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죠. 그때 난리가 났었죠, 막. 응? 진짜 할렐루야지. 이게 아멘을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럴 때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지금 또 조롱하는 거잖아요. 문정부의 검찰 황태자 이성윤은 특혜 소환 혜택했다. 특혜 소환 혜택을 줬다. 이게. 그런데 저것도 이성윤이를 뭐 제대로 잡아서 조졌든가 뭐 조사라도 해가지고 이성윤이가 무릎을 꿇었든가 뭐 그랬으면은 조롱은 안 받았겠지. 근데 그 뒤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럼 왜 불렀는데? 관용차 얼마나 좋은지 한번 태워 주려고 그런 거야? 떡열이가 맨날 그 전용기 타고 돌아다니면서 김건희하고 둘이서 동네 바보하고 왕행세하고 다니느라고 요즘 정신이 없던데. 나는 뭐 관여 안 할 거니까 두고 보세요. 앞으로 대한민국 얼마나 개판되는지.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관여 안 합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해방 이후에 뭐 일제 때까지 거슬러 갈 것도 없고 해방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진짜 똑똑하고 진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진짜 이 만사형통한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걸었을까? 불간섭주의로 가는 거예요. 응? 불간섭주의로 관여하지 않는다. 나라가 여기까지 되는 거지. 그 무슨 상관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나라가 여기까지 가든 말든. 본인들이 선택한 거예요. 해충들. 인간 해충은 종류도 많아. 숫자도 많고. 본인들이 선택한 거라고. 그 불간섭주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 탓할 거 없어요. 본인들 앞가림이라 하면 제대로 하면 돼. 됐고. 대륙의 일은 간섭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불간섭주의가 2차 대전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불간섭주의가 괜히 생긴 게 아니야. 그게. 자, 봅시다. 여기서 이거는 뭐 다른 건 볼 거 없고 뒤에 잘못된 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뭐 이거 한국일보 이런 기사가 나가면 이게 또 맞다고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한국에 바보들이 많아가지고 봅시다. 예를 들어 이 기사 읽어드리는 거예요. 기사를 읽어드려야지. 예를 들어 그러니까 공수처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세 문단만 말씀드리고 딱 끊겠습니다. 지금 몇 시간 돼서 33분. 편향성 논란이 계속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공수처 출범 1년 만에 지난해 3월 그렇지. 지난해 3월 선별 입건 제도를 폐지했다 이거죠. 그래서 접수되는 건 다 받는다. 이랬단 얘기죠. 지난해 3월 선별 입건 제도를 폐지했다. 선별 입건 폐지하면 뭐해? 응? 선별 입건을 폐지하면 뭐하냐고. 답답한 놈들인데. 선별입건 폐지라는 건 이제 고소고발 사건 중에서 골라가지고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 고소고발 있으면은 바로 다 접수를 받겠다는 얘기인데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선별입건을 폐지하면 어떻게 되냐면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수사관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검사가 직접 그걸 다 따질 수도 없고 수사관을 배당을 해가지고 수사관이 그 접수되는 사건들을 일일이 다 따져봐야 돼요. 일단 한번 초벌구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한번 지적했었잖아요. 나도 공수처에다가 그때 고소했지 나는. 피해자니까 고소를 해버렸는데 따질 능력이 없어요. 수사관이. 내 수사관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내 사건이니까. 뭔 말인지 모르는데 뭐.
그리고 이 고위공직자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화장을 좀 해줘야 돼요. 그거는 좀 만져줘야 된다고. 응? 아니 화장을 좀 이렇게 예쁘게 하고 이렇게 빨갛게 파랗게 응? 이렇게 또 보랏빛으로 이렇게 화장도 좀 하고 막 응? 이렇게 좀 이렇게 만져가지고 이렇게 좀 잘잘잘 만져서 모양도 좀 내고 이렇게 좀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보고서 이게 무화에 쓰는 물건인지조차를 알지를 못하는데 사건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검찰에선 그 짓을 잘한다고. 냄새 딱 맡았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도 가가지고서 화장을 막 해가지고서 화장을 막 해가지고서 썩은 고기도 뭐 무슨 1등급 무슨 고기 막 이렇게 만들어서 팔아쳐먹고 그러죠 검찰에서는. 그 짓을 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 싱싱한 날거를 갖다 줘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예요? 막 이게 뭐예요? 이게 내용도 없고 막 이래. 내용은 네가 만드는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해줄래다가 내용은 네가 만들어야지. 응? 공기처 수사관한테는 그렇게 얘기해 줄래다가 걔들은 무슨 죄입니까? 멍청한 게 죄는 아니잖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람 열어 죽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냥 얼마나 죽고 싶겠어요 이런 소리 들으면. 검사 25명이 검사가 25명인데 이제 사건이 몇천 건이 몰렸다 이거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 이 기자한테 물어보고 싶네. 어? 기자 양반. 이 양반 어떤 양반이야? 최동순 기자 양반. 사건이 뭐 너무 많은 사건이 검사가 25명인데 몇천 건 몰렸다? 원래 그래 거기. 아니 자 2,500건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1인당 몇 건이에요? 100건밖에 더 돼? 응? 검사가 그러면은 사건이 1인당 100건 이상 안 가지고 있는 검사가 어디 있어?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기사를 지 혼자 막 쓴 거야. 그냥 혼자 막 망상을 해가지고 개뿔도 모르면서 검찰이 뭐 어떤지 뭐 공수처가 어떤지 이 실제로 이 공수처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개뿔도 모르고 어디서 다른 기사를 보고 지가 혼자 막 망상을 해서 막 쓴 수준이에요 지금 보면. 아니 사건이 몰렸다고? 뭘 몰리기를 2만 5천 건 좀 돼야 그래도 좀 몰렸다 하는 거지. 1인당 1,000건. 검사 1인당 1,000건 그러면 조금 많지. 근데 이 검사 1인당 100건이면 뭐 많아요? 어? 나도 100건이 넘어. 답답한 사람이네. 내 사건만 100건이 넘어요. 내 사건만 나도. 공수처 검사가 아무리 바보 천치고 공수처 수사관이 아무리 바보 천치라도 에? 검사 1인당 100건 수준 가지고 그거 많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고위공직자라서. 고위공직자는 사건이 더 쉬워요. 사건이 더 쉽다고 고위공직자는. 잡범들이 더 어렵지. 자꾸 딴소리 하니까. 고위공직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어려운 거지. 에? 그 다음에 수사가 어렵지. 왜? 내용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새끼가 100억을 먹었어. 어?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이가 100억을 먹었어. 어? 아니면 누구한테 먹으라고 했어. 그러면 그거 간단하잖아. 100억 먹으라 그랬는데 뭐가 문제야. 그쵸? 근데 잡범들은 곤란하단 말이에요. 잡범들은. 내가 안 그랬는데요. 뭐, 뭐 결제 서류도 없고 뭐 아무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자백을 받아야 되는데 두들겨 팰 수도 없고. 근데 고위공직자는 기록이 다 남아 있잖아요. 기록이 다 있는데 그게 뭐 어렵나? 근데 영장을 내달라 그러든가 뭐 출석을 하라 그러면 다 기어 나오질 않는다든가 전화질이 그냥 미친 듯이 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 그 사건 하지 마라. 집에 가면 또 집에서 또 아유 그 사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다든가. 응?
엄마 전화 와가지고 아이고 그 양반을 왜 그러냐 이 자식아. 그 양반이 너를 얼마나 도와준 줄 아냐 임마. 하지 마라 뭐 이른다든가 이런 게 문제지. 예? 고위공직자 수사가 뭐 그렇게 어려워요. 검사 1인당 100건이 뭐가 많아.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언제. 이렇게 밑에 봅시다. 아, 제대로 근데 사건이 이렇게 많다 이거죠. 근데 제대로 수사를 하기 공수처 권한은 너무 작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의 뇌물 및 직무범죄라는 거예요. 고위공직자의 뇌물 및 직무범죄? 오유 엄청나게 넓은데. 기소는 판사, 검사, 그다음에 경무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 무슨 얘기냐면 수사는 고위공직자 뇌물하고 그 직무에 관련된 범죄는 다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기소도 기소권이 없으니까 바보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으면은 검찰로 보내면 검찰에서 기소 안 하면 그만인데 이게 뭐야 이거 장난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은 기소를 직접 할 수 있게 해줄게. 뭐 이렇게 해서 수사할 수 있는 범위하고 기소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달라졌다 이거죠. 수사 범위도 좁은데 기소 대상은 그것보다 더 협소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다. 이게 법조계의 공통된 평가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하려면 하지 왜 못하나. 이잖아요. 그 다음에 공수처장은 뭐 바보입니까? 아니 요구할 건 요구해야죠. 예산을 좀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다가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을 좀 넓혀달라든가 본인들이 수사한 건 할 수 있게 좀 해달라든가 뭐 법을 좀 바꿔달라든가 민주당하고 좀 협의를 하든가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떡렬이한테 얘기를 좀 하든가 이거 좀 바꿔달라고 너 좀 잡아넣게 많잖아요 방법이. 뭐 이렇게 불만이 많아. 그래서 이 밑에 요거까지만 딱 말씀드리고 제가 그만두려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검경의 뇌물 수사는 기업의 배임 횡령 범죄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치 뇌물은 기업에서 주겠지. 돈 있는 애들이. 기업인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과 관련해 사용처를 추적하고 추궁하다 보면 공무원에게 건네진 뇌물이 밝혀지는 수순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위공직자의 뇌물 사건을 수사를 하다 보면 그러면 뇌물을 준 민간인을 조사를 하다 보면 그러면 공무원 범죄가 튀어나온다. 그렇게 해서 수사를 하는 거다. 그렇게 예를 들면 그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 기자 얘기는. 하지만 공수처의 경우 민간인인 기업인의 횡령 같은 범죄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이 기자가 바보예요. 이게 바보예요, 바보 이거. 왜 그러냐? 길게 얘기 안 할게 이거는. 공수처법 제2조 정의 제2조 제 4호 관련 범죄도 할 수 있거든요. 공수처에서 제4호 가목 봅시다.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32조까지 관계 있는 자에 대한 범죄는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형법 공동정범 공범이죠. 교사범 종범 어떻게 돼요? 조사할 수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민간인 조사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지. 뭐 공범일 때 광의의 공범 협의의 공범은 말할 것도 없고 광의의 공범 교사범 종범까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뇌물은
뇌물을 줬으면 그 쌍벌죄인데 그 처벌할 수 있지. 뒤에 또 있어요. 그리고 그럼 뇌물은 좀 이상하죠. 뇌물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뇌물은 교사도 아니고 방조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그럼 뇌물 준 놈을 어떻게 상식이지. 그걸 안 적어놨겠어요? 봅시다 여기. 고의공 그 4호 남옥 금방 바로 불러드렸던 거는 이제 감옥이고 남옥. 형법 133조 뭡니까? 뇌물 딱 나오죠. 뇌물에 관련된 새끼는 이걸 하면 안 되겠구나. 뇌물을 제공하신 분, 그런 제공하신 분들, 이런 분들 여기 딱 있죠. 133조 뇌물 제공하신 분들. 그 다음에 357조 형법 357조 제2항 형법 357조 제2항 배임 수증제 뭐겠어요. 쥐가 임무를 위배를 해가지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했거나 다른 사람 취하도록 했거나 뭐 그걸 제공을 했거나 그럼 민간인 다 수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지금 여기서 떠드는 건 뭐야?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거짓말. 기업인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과 관련해 사용처를 추적하고 추궁하다 보면 공무원에게 건네진 뇌물이 밝혀지는 수순이다. 하지만 공수처의 경우 민간인인 기업인의 횡령 같은 범죄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 왜 횡령을 해? 뇌물을 해야지. 왜 횡령을 하냐고 뇌물을 하지. 자, 무슨 얘기냐면 봅시다. 뇌물과 횡령은 쌍둥이란 말이에요. 응? 기업의 뇌물과 기업에서 고위공직자한테 뭐 뇌물을 준 거하고 횡령하고 쌍둥이라고 쌍둥이. 그죠? 왜? 아니 회사 돈을 갖다가 불법적으로 빼내가지고서 뇌물로 던지는 거니까 횡령도 성립을 하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배임이든 횡령이든 성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저거는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뇌물을 줄 순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업인에 대해서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갖다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거지. 거기에서 얼마가 나왔으니까 요건 일와. 요거는 이제 고위공직자 강권 이렇게 이제 조사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그런데 지금 공수처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자, 횡령을 무슨 얘기냐면 횡령을 할 때 100억을 횡령을 해서 또 그 한 순간이 아니고 뭐 5년 동안 횡령을 해보니까 누산 금액이 뭐 한 100억 됐다. 근데 그 중에서 한 5억이 고위공직자한테 갔다. 뭐 이런 구조라는 얘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 얘기라고 얘가 지금. 그러면은 100억 중에서 95억에 대해서 조사를 못 하지 않냐. 아름아름 돈이 이렇게 현금으로 바꿔지고 해서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걸 조사를 못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돈 받은 사람만 조사해서 그게 가능하겠냐. 그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민간인인 기업인의 횡령 같은 범죄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 그러는데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관련 범죄 하면 되잖아. 관련 범죄. 근데 이거는 뭐야? 수사 기법 문제라고. 관련 범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수사 기법 문제라고. 이거는. 공수처에서 수사 기법이라는 게 뭐 장난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관련 범죄 있죠. 관련 범죄. 뇌물이랑 관련 범죄 있잖아. 이거 가지고서 말이 많았었잖아. 이게 이만한 것도 지금 판단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수처에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법적으로 이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민주당 애들이 뭐 지능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기자가 이게 지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업인 횡령 범죄를 꼭 조사를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
또 해야 될 만한 하면 되잖아. 관련 범죄 할 수 있으니까. 특히 뇌물 같은 거 하면 되잖아. 뭐 그 사례로 갖다 놓나 이거를. 말도 안 되는 소리 건지서. 기업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자신의 뇌물 범행을 털어놔? 아니 뇌물 준 거 같으면 그 저 회사 가가지고 싹 털어가지고 조사하면 되는 거지. 뭘 허용되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공수처가 뇌물죄를 먼저 인지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구조다 이러는데 헛소리. 조사 잘하는 사람들, 그 검사들, 능력 있는 검사들 데려다가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그렇게 이제 김진욱이가 그럴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매일 성경만 하고 있으니까 뭐 성경책만 맨날 보고 앉아 있는데 뭐 또 판사 출신하고 법은 또 허벌나게 잘하시는 모양인데 에휴, 법원에도 좀 이상한 판사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매일 뭐 법전만 보고 매일 뭐 하는데 이 판사들이 문제가 뭐냐면 똑같은 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만. 네? 똑같은 사건만 매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도리어 법률 문외한이 되는 게 어디 있어? 요거는 안 본 거야. 어? 요거는 안 본 거야. 보면은 알겠지만 법이 뭐 한두 가지도 아니고 뭐 예, 법문만 가지고서 법문만 가지고서 뭘 다 따진 것도 아니고 어쨌든 봅시다. 그래서 실제 공수처 1호 사건인 인지 사건이죠. 이라는 거죠. 서울경찰청 이거 김진숙인가요? 공수처 1호 인지 사건, 서울경찰청 김모 경무관의 뇌물 사건의 경우 공여자로 지목된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건이 표류했다는 거죠. 이건 개소리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아니 대우산업개발 가가지고서 따면 되잖아. 압색 따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한 거지 제대로. 그리고 김진숙이 같은 경우에 그 사건 내용은 지금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사건이고 그 손 댔으면 끝을 봐야 되는데 공수처장이 제대로 지원을 못 해준 거예요. 아니 경무관이면은 상당히 높은 직급이란 말이에요. 경찰에서. 그죠? 경찰서장 위니까 경무관이면. 응? 경무관 다음에 치안감인데 치안감은 전국에 18명밖에 없는데 어? 얼마나 높은 자리냐고 경무관이라는 계급 자체가. 그러면 저런 애들 하나 진숙이 저런 거 하나 조사하려 그러면은 여기저기에서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아니, 내가 하다못해 뭐 순경 하나 어디 경장 하나 뭔가 잘못한 불법 저지른 혐의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처리를 좀 하려 그래도 온갖 잡범들 다 달라붙어 가지고서 공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경무관은 오죽하겠냐고. 그럼 뭐 공수처장이 이걸 좀 막아줘야죠. 외풍 막아주고 잘 모르거나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담당 검사를 하더라도 또 공수처에 있는 검사들이 뭐 수사 통인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응? 변호사다가 오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판사가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샌님들인데 형사법정에 있는 판사들도 샌님들이야 다. 내가 어저께인가 서울고등법원 행정재판부 심준보 얘기도 했잖아요. 응? 그런다니까. 아이고 떡열이한테 그 수모를 당하더니 절차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절차를 위배했으므로 그 뒤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심준보다워. 심준보보다 똑똑한 사람들 한참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나서지 않는 거지. 100년 됐어요. 나서지 않는지. 안 나서. 나도 나서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잠깐 좀 나서가지고 쓸데없이. 앞으로 안 나설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봅시다. 그래서 이제 뭐 대우산업개발 회장 협조가 왜 필요합니까?
여기 있는데 조사할 수가 있는데 영장 쳐서 따면 되는데 여러 가지 뭐 기술이라든가 능력이 부족한 거지 뭐.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잘못 예를 들어놓은 것이다. 그죠? 수사를 할 수 있는 민간인이라고 못하나? 지가 잘못 적어놓은 거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혼자 있네. 봅시다. 기소 대상이 아닌 피해자는 공수처 수사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놓고, 어차피 기소 권한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공수처 소환 요구를 5차례나 부르니 갈등을 빚었고, 공수처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수사 실무를 전혀 모르는 아마추어들이 비현실적 이상이 치우쳐 만들어낸 기괴한 창작물이라고 평가했다는 거죠. 공수처는 기괴한 창작물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에서 민주당에서 문재인 청와대에서 허튼 수작을 한 거예요. 공수처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게 아니고 태어났어야 될 조직을 아무 쓸모 없는 상태로 탄생시킨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지. 공수처는 유지해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응? 사람 여러 번 말하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공수처 유지해야 돼요. 폐지하면 안 돼. 떡열이는 폐지하고 싶겠지. 아니면 식물 공수처로 남겨두고 싶겠지. 그러면 지금 필요한 건 뭡니까? 공수처 폐지가 아니고 공수처가 바보 천치라고 떠들 게 아니고 뭐예요? 공수처에 진짜 선수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었죠. 현직 판사가 재판 업무 보다가 수갑차고 끌려나가는 수가 생길 수도 있다. 모르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야 다. 그리고 사람은 정말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능력이랄지 뭐 마음가짐, 그다음 두뇌, 여러 가지 운명이라는 게 있어 또. 현직 판사가 재판하다가 손목이 수갑차고 끌려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꿈꿔야 됩니다.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수처 강화시켜야 돼요.